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진 3일 안에 이 요단을 들어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때 지금부터 70년 전입니다. 1953년 그로부터 1882년 70년 전에 있던 1882년의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합니다. 정강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알린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정광훈 목사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것도 연결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세종대왕의 한글을 이 땅에 남기는 이것도 일종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연결되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남겼던 이 인류 종말 시대, 이 흐름도 이런 어떤 흐름, 2012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런 표시도
일종의 이런 어떤 흐름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정체성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이제는 개국가 단위로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에 해라 하고 감히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단순한 요구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서 2020년도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마침 도장 찍듯이, 안 그러면 확정하듯이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냥 선거하는 날 한번 하고 전 세계 가운데 뉴스 한번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은 금년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를 지금 뒤끄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각 나라마다 다 지금 염려하고 점검하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스피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심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것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세계적이고 이 교황의 정체를 미국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트럼프의 어떤 위치, 참 그래서 이 교황의 정체를 사탄적 행보를 지금 묘사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11월 3일에 미국 대선 선거를 바라보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스튜디오를 자료를 계속 올려야 되겠다 하고 찾았는데 이게 지금 뜻밖의 못 찾게 됐단 말이죠. 찾을 수가 없는 남아있는 몇 개만 이렇게 이제 그걸 이삭주듯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 그러나 한번 있는 대로 모아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어저께 이 자료가 하나의 좀 특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박상우 씨라는 한국 사람이죠. 이 문명계화, 박상우의 문명계화라 하는 이 자료가 어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참 전체를, 이 사람 자료를 한번 전체를 좀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이미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거의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력을 한번 쭉 보니까 68년생이고 경기 여주, 현재 한국에 근무합니다. 육군 병장 출신이다. 그리고 연세대 국제학의 대학원을 했는데 동아시아 학과를 마쳤다. 석사과정을 했는데 전 MBC 베이징 특파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스피커 스튜디오하고 비슷한 그 흐름도 있고 해서 이런 그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게 일반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국제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다루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스피커 스튜디오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표현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피커 스튜디오는 여기서 지향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으로 교황 제도를 끄집어내는 것에 저는 그 포커스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동아시아 학과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흐름을 알려주는 또 우리의 입장이 또 비슷한 그 요소가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미국에 대한 교황 제도를 지금 현재 노출시킨 데는 박상우 씨가 가지고 있는 요 스피커 스튜디오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에 있는 내용만 지금 볼 거고, 이게 다른 데서는 아마 이 사람의 말을 제가 볼 때 수요일 집회에 이 사람의 자료를 아마 집중적으로 나타내든지 안 그러면 주일 저녁에 나타내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남긴 정 중에서 트럼프, 헨리 키신저 퇴출, FBI 바이든 세르비아 커넥션 덮었다, 조 바이든의 난독증, 요 내용을 오늘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펜타곤의 고문단 그룹 여러 명이 제거됐습니다. 포런 팔러스 최신호는 트럼프 행정부가 포런 팔러스 이스태블리스먼트 외교정책 기득권 세력의 주요 인사가 고문단 명단에서 사라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펜타곤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고위 인사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헨리 키신저입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외교를 주무르며 딥스테이트의 이익에 철저했던 헨리 키신저는 사실상 이데올로기 측면의 조지 소로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국무장관을 지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제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퇴역 해군대독 게리 로프헤드, 한때 하원 정보위원회 멤버였던 제인 하만, 제임스 매티스 아래서 주요 정책을 수립했던 우디 딜리온이 명단에서 축출됐습니다. 또 전 하원 다수당 지도자 에릭 켄터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차관을 지낸 데이빗 맥코믹도 숙청 명단에 올랐는데 두 사람은 모두 2007년에 매티스가 천거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제이미 골릭과 리비아의 대량 파괴 무기를 포기하도록 협상을 했었던 로버트 조셉,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안보 부보좌관이었던 제이드 크라우치 세컨, 전 고위급 국방관료 프랭클린 밀러 등도 역시 숙청됐습니다. 펜타곤 측은 이 같은 인사가 이미 오랫동안 고려된 조치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한 추가 인선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타곤의 국방고문단은 국방차관이 감독하는 일종의 싱크탱크로 독자적으로 국방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명단에서 보듯 전직 국무장관, 고위장성과 의원, 외교관과 외교 전문가들을 망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보다 충성하고 워싱턴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들로 국방자문위를 구성하려 오랫동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와 차관이었던 제임스 앤더슨에 의해 여러 차례 좌절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와 제임스 앤더슨을 최근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백악관은 보스니아에서 작전 중 격출했었던 전 공군 조종사 스캇 오 그레이디와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를 국방고문단에 추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반면 전 특전사령관 에릭 올슨 제독이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차관인 고든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비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거 정리한 국방고문단은 펜타곤의 정책 결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정책과 관련해 배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국방자문위원회는 10월만 하더라도 대중공 전략과 우주에서의 전략적 억지 같은 극도로 비밀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자문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CIA 보고와 펜타곤의 종합국방평가 같은 기밀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펜타곤 국방고문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국방과 정보 부문의 사실상 최정점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딥스테이트 세력을 제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거에 패해 백악관을 떠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과 국가안보 부문의
대거 충성파를 영입하자 딥스테이트 세력은 벌집 수신 듯 시끄럽습니다. 주류 매체들은 연일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학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터건이 앤서니 타타를 국방장관의 최고 보좌관으로 임명하자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타타가 사석에서 오바마를 테러 분자의 지도자로 지칭하고 이슬람을 가장 압지적인 종교라고 말한 게 드러났다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의 최측근으로 카시아 파텔과 국방차관으로 코엔 위트닉이 영입된 데 대해서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러시아 게이트로 트럼프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오바마에 대해 공세를 편 적이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NYT 같은 반 트럼프 진영의 주류 매체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딥스테이트를 펜타곤에 불러들이고 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전고문의 사단으로 한때 그와 함께 자치를 감췄던 코엔 위트닉이 국방차관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자 트럼프의 적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아직도 자신들을 당선인으로 자처하면서 외교와 국가안보 부문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당선을 내심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연방상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통령이 확실하고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수순을 밟으려면 상원 의원은 지금 사직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선 사기극이 결국 들통나 바이든의 꿈이 부서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것으로 카말라도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핵심 내부 고발자가 세르비아와 연계된 사기극에 바이든이 연루되어 있으며 FBI가 이를 덮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셔널 파일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언은 수년 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었으며 세르비아에서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제보자는 조 바이든이 세르비아를 방문했던 것은 재무부의 에릭 홀더와 짜고 도미니언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음모는 중공과 클린턴 재단, 소로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미니언의 기술 전문가인 다나 질 심슨과 그녀의 남편 짐입니다. 이들 부부는 캐나다의 도미니언 본부와 건물을 함께 쓰는 조지 소로스의 타이즈 파운데이션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극좌 반전 그룹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도미니언을 지켜봤고 아무래도 부정투표와 관계가 있다 싶어 FBI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FBI는 이들 부부의 요청을 깔아뭉갰습니다. 다나 질 심슨에 따르면 도미니언의 스캐너는 중공의 화웨이와 합작하고는 텍사스의 플렉스트로닉스가 제조했습니다. 2010년 3월 에릭 홀더의 재무부는 선거기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강제 인수 합병안을 발표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도미니언이 미국에 본격 도입돼 시장의 30%를 장악합니다. 미국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정을 만들어 오바마가 재무부까지 동원해 미국 업체들의 견제구를 던져 도미니언의 길을 터준 겁니다. 도미니언이 스마트매틱의 파생 업체인 시코이어를 인수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오바마 때 있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선거 전문 업체로 그 소프트웨어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정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2009년 세르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베오그라드의 세르비아 해커와 접촉해 2012년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은 그에게 당선 축하를 한 세르비아 정상과도 돈독한 관계입니다. 도미니언의 세르비아 프로그래머들은 링크드인의 프로필을 급히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나 질 심슨은 도미니언의 실체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에 위치한 도미니언의 건물도 공개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도미니언은 외국산 프로그램 기기를 미국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미국에 판매하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세르비아인들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합니다. 2016년 바이든이 베오그라드를 방문했을 때 세르비아 급진 정당은 바이든을 규탄했습니다. 바이든은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을 잘한 조치다. 세르비아인들은 독일 나치에게 당한 것처럼
혼날 필요가 있다는 악담을 퍼부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발칸에서 가장 친중 성향인 현 세르비아 총리 부치치와도 각별합니다. 다나 질 심슨은 그러면서 NYT와 워싱턴 포스트는 거짓말로 독자를 속이고 있으며 덴버 도미니언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의 투개표 기기는 대부분이 중공에서 제조됐으며 그 프로그래밍은 세르비아, 캐나다, 바베도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클린턴 재단의 딜리안 프로젝트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딜리안 프로젝트는 저개발 국가나 분쟁을 치른 국가에 인도주의적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전자투표를 보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조 바이든은 여전히 당선자를 자처하며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땡스기빙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남들을 자신만큼 사랑해야 한다면서 주먹을 휘두르지 말고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낭송하는 이 사미스트의 피가 몸인 것도 모르고 파미스트라고 2번이나 말해 미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주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시편 구절을 말하다 어이없게도 난독증 환자임을 드러낸 겁니다. 완전히 바보 인증을 한 조 바이든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물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란 말이 이제 거의 뭐 일반화된 말 같아요. 저희들은 이 말이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상당히 깊게 다루기에 저런 말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전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 스피커 스튜디오는 제가 접근했는데 지금은 딥스테이트란 말을 지금 뭐 여기서 보면 아주 쉽게 막 나오고 이 말이 이제 결국은 기득권이라 하는 거로 지금 이 사람은 해석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득권. 그리고 숙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숙청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MBC 특파원이 있다 보니까 이 영어를 숙청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해임입니다. 해임. 우리가 그저 위에서 강압적으로 그만두라 하고 보직 해임할 때 쓰는 거 해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숙청이란 말이 좀 다르게 어감이 좀 전달될 것 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 속에는 또 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던 PC 좌파, PC 우파 같이 들어있습니다. 기득권 속에 PC 좌파라고 부르는 것도 그 딥스테이트로 부를 수도 있고 PC 우파에도 딥스테이트라 부를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해내야 됩니다. 구분하는 데에서 제가 이 PC 좌파를 알은 것은 폴리티컬 코렉트네스죠. 알게 된 것은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하고 관계된 자료 2020년 들어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말은 지금 이 그 투표에 아마 쟁점이죠. 그래서 세르비아 계통에 있는 그 세르비아는 또 유럽에서요. 이게 또 그 개밥의 도토리처럼 세르비아하고 또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마치 그 북한과 남한과의 이 적대적인 이 관계가 있듯이 세르비아 계통하고 또 하나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하나의 참 어떤 뜨거운 감자죠. 그거하고 관계되고 또 깔아뭉갠다 하는 표현이라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구가 좀 부드럽지 못하는
중국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일반적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 바이든이 난독증 그 증상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성경 구절 속에 성경 10편이죠. 10편의 영어 그 스페링이 P로 나옵니다. P로 나오고 S로 나오죠. PSALM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P는 묵음인데 보통은 이 말을 읽을 때는 이 말을 안 씁니다. 근데 그래서 S 발음이 바로 나와버리는데 그 바이든이 미국 사람인데 대통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P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그 설명을 좀 부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박상우 씨로부터 우리가 이 일반화되어가는 이런 어떤 세계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들, 과거 같으면요, 2020년 이전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거는 거의 다 일종의 그 음모설로 들어갑니다. 음모설. 누구누구를 음모하려고 이런 내용들이 행행했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2020년 들어와서는 박상우뿐만 아니라 내일 또 이제 볼 수 있는 진자유 TV가 있는데, 어제도 했습니다. 진자유 TV는. 진자유 TV도 어제 제가 한번 그 저녁에 박상우 자료가 워낙에 그 스피커 스튜디오 그 자료하고 각기 비슷하니까 왜 이랬나 해서 진자유 TV도 한번 보니까 이도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적이라. 스피커 스튜디오의 자료가 알고 보면 일반적인데 왜 공격을 받았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했듯이 간편하면서도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를 놓치지 않고 중복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러고 그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오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드는, 아까도 말했지만 박상우 씨만 이야기한 데도 불구하고 숙청이란 말이 나온다, 깔아뭉갠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게 PC 좌판지 우판지에 대한 이런 애매한 이런 표현을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스피커 스튜디오는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해 갖고 표현을 남기는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명확성이라든지 그러면 그 깊이 있는 그것이 좀 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강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청취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제재를 받은 그런 거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별을 해 볼 수 있고, 이런 시대를 당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인류는 앞으로 2012년 이후에 인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 하는 이 내용도요, 같이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런 말들이 오기 전에 벌써 2012년부터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고 8년이 지난 지금에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지금 2020년을 맞이한 거예요. 맞이한 거. 그래서 뭐 이걸 꼭 강조하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를 벌릴 때, 이 내용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는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WO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NWWO로 바꾸는 그 버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 때문에 이걸 앞으로 뉴 월드 워십 오다로, 여기는 NWO는 뉴 월드 오다죠. 단지 월드 오다입니다. 세계 단일 통치국가. 근데 NWWO는 새로운 언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오다. 이거로 말씀을 보고 NWWO라고 합니다. 웬 존칭어를 써야 되고, 예수회라고 하는 이 사탄, 이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빼고 사탄해라, 이름을 바꾸자 하는 이런 운동도 바로 NWWO로서 나타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이 존칭어, 이걸 인류 사이에 하나의 기본 언어로 만들자 하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칩니다.